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60대 후반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제 목숨보다 소중한 무남 동료 외동딸이 있습니다. 제가 35살에 어렵게 낳은 딸입니다.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고 그때 남편과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장남이었고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옛날 분이었거든요. 제가 이 채널을 듣게 된 이유도 딸을 낳았다고 서름 받는 분의 사연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2년간은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속 재촉을 하셨지만 우리는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배란일도 신경을 쓰고 한의원 가서 진맥도 받으며 몸 관리도 했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네요. 한 6, 7년 동안 아이를 갖는 것에 많은 노력을 하다 제가 나이가 30이 넘고 나서는 남편과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자고 마음을 먹고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동생이 결혼을 하기 전에 속도 위반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 결혼을 하였고 시동생의 결혼을 상의하기 위해 시부모님과 자리를 했을 때 에휴 들어서야 할 집에는 안 오고 엄한 둘째가 먼저 애비가 되게 생겼네 참 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 하셨을 얘기인 걸 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이를 못 가지는 건 여자의 책임으로 치부되기도 했었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엔 속도 위반도 마음에 안 들고 개성이 강한 동서도 탐탁잖아 했던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자 태세가 변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이어 둘째도 낳았습니다. 둘째는 어여쁜 딸이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도 쌍둥이를 낳았고 셋째까지 낳았습니다. 부러웠죠. 왜 우리에겐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왜 내 주변엔 다들 쉽게 아이를 갖고 다복하게 사는지 속상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 체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흐르고 동서가 셋째를 가졌습니다. 동서가 셋째 임신 4개월쯤 되었을 무렵 설 명절이었어요.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기름 냄새가 너무 역했습니다. 속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식은땀도 흐르고 화장실도 들락달락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예, 너 지금 네 동서 질투해서 상상 임신한 거 아니니? 어머, 예, 별일이다. 그때 너무 비참하더군요. 정말 속이 역해서 화장실에 가는 건데 상상 임신이냐니요. 그것도 온 시댁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말이에요. 저도 제가 상상 임신으로 일어나 싶어서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포기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마음속으로 바라고 바랬으면 상상 입덧을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의 그 신호들은 제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이른 나이가 아닌데 당신은 어땠겠어요? 시부모님도 포기를 하고 있던 저희의 임신 소식에 너무나 축복해 주셨고 저만큼이나 마음고생 많이 하신 친정 부모님도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셨습니다. 동서가 2개월 먼저 출산을 해 아들을 낳았고 제가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에휴, 하나도 어렵게 가졌는데 나이도 많고 언제 둘째를 낳을꼬? 아들이면 딱 하나만 낳으라고 하겠는데 그래도 장남인데 아들을 낳아야 하지 않겠어? 부단히 노력해봐라. 한 번 들어섰으니 이제 잘 들어설 게야. 제게 결혼 후 임신을 종용했을 때도 이렇게나 서럽지도 마음을 다치지도 않았는데 막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해주지 않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둘째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을 수 있죠. 하지만 전 이 아이가 소중했습니다. 딸은 참 우리 부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아이가 없을 때는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라도 챙겨야 할 텐데 해놓고 딸이라고 대놓고 차별을 하셨습니다. 조카들가요. 특히 딸과 동선의 막내가 동갑이고 생일도 2달 차이인데 너무 티나게 차별을 하셨습니다. 저는 딸을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꽤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했었고 남편 역시 대기업에 다녔기에 동선에 비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하나였으니 같은 조건이더라도 더 여유로울 수밖에 없었고요. 딸은 배우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경험하게 하고 바이올린, 피아노, 수영 등 이것저것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를 보고 동서는 자신의 아이들이랑 비교가 된다면서 속상해했고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예, 아니 너는 계집애한테 무슨 돈을 그렇게 쏟아붓니? 어? 시집가면 땡인데 아이 뭘 그렇게 가르쳤어? 그럴 돈 있으면 둘째는 애가 셋이라 키우기 막막하나 본데 조카들한테 투자 좀 해라. 네 애만 가르치지 말고. 또 아니야? 아이, 둘째는 애들 중 성공하는 놈 하나 있으면 큰어머니 고맙다며 너한테 잘할지. 어머니, 계집애라뇨. 애 들어요. 그리고 요즘 아들, 딸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이 배우고. 어머, 똑같긴 뭐가 똑같냐? 제사상에 절도 못하는 딸인데 집안을 세우는 건 아들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 하나만 더 낳아라 하는 건데. 어휴. 아무튼 그래서 말인데 둘째나 큰애가 성적이 영 안 오르나 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하는데 과외를 시키고 싶다고 말을 하는 게 아무래도 우리 보고 보태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있니? 그렇다고 너네가 줬다고 하면 걔네가 또 기분이 그럴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월 50 정도만 보내라. 내가 그 돈으로 큰손주 공부 좀 가르쳐 볼란다. 어머님의 그 말씀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안 그래도 귀한 딸이라고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딸 바보인데 어머님의 그 말씀에 너무 화가 나 남편이 시댁으로 가 시부모님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딸을 대놓고 차별하는 발언 하지 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가 아이 없을 땐 성별은 아무래도 좋으니 하나만 제발 낳으라고 그러시더니 이젠 아들이 아니라고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으라고요. 지금 이 사람 나이가 몇인 줄이나 아세요? 아들이고 딸이고 간에 하나 더 낳을 생각도 없고요. 다른 무엇보다 애 앞에서 차별하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도 애들 다 알아요. 귀한 내 딸이 집안 어른들에게 상처받는 꼴 저 못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 뒤로 어머님과의 사이는 더욱 껄끄러워졌고 저는 딸이 상처를 받을까 명절에도 남편만 보내고 시댁에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딸은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6년의 국가고시를 치르고 인턴, 레지던트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후 딸은 같은 의사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첫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딸이 공부를 잘하던 준고등학생 때도 여자가 공부 잘해 뭐에 써먹냐며 말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녀딸 90이 넘는 나이에 참 잘도 써먹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좋은 감정은 없지만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고 나이가 많으시기에 잦은 병원 진료에 항상 딸아이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손녀가 큰 병원의 의사라면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셨고 우리 딸을 보면 아이고 우리 의사 선생님 하면서 살갑게 구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난처하고 힘들다고요. 동네 사람들한테 딸아이 이름을 팔면서 우리 손녀가 그 병원 의사라고 하면서 툭 하면 전화를 해서 어느 선생이 잘 보냐. 내 아는 사람이 누구인데 병원에 예약이 안 된다는데 예약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이 할머니가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병원에 간다면서 언제 가니 아는 척을 해달라고 하면서 할머니 당신의 기 좀 살려달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머님 당신이 아는 사람이 제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이름과 입원 호시를 알려주면서 한번 들여다봐달라고도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하는 말이 정말 측근이면 모르겠는데 들어보면 어머님 사촌 동생의 사돈
어머님, 옆집 할머니 아들 등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일까지 물어보고 부탁을 한다면서 자신에게만 그래도 모자를 파네 저희 사위한테도 직접 전화하기 시작한다면서요. 몰랐어요. 아무래도 집안에 의사가 있으니 이것저것 의학적 지식이나 가까운 친인척들이 병원에 갈 때 딸이랑 사이가 신경을 써주는 건 알았는데 개인적으로 딸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가 딸을 힘들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딸 팔면서 애 괴롭히지 마세요.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왜 이렇게 전화해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세요? 저도 안 해본 그런 부탁을. 애미야, 너 그거 지금 따지러 왔냐? 우리 손녀가 의사라고 하니 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 손녀 다니는 병원에 다닌다. 날 보고 우리 손녀를 믿고 그 병원으로 간다는데 내가 모른 척을 할 수가 있겠니? 그래서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 신경 좀 써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있어? 그게 그렇게 잘못됐냐? 너 의사 딸이 있다고 유세하냐? 내 손녀도 의사야. 네, 유세 부리는 거예요. 어머니 손녀 이전에 제 딸입니다. 어머니,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딸이라고 아들 낳으라고 하셨던 거. 동선에 아들들이랑 비교하시면서 딸은 제사상에 절도 못하는데 뭘 공부시키냐면서 막말하셨잖아요. 애 고등학생 때 공부 잘해. 수많은 상장인 장학금을 받아와도 여자가 공부 잘해 뭐하냐고 하더니 우리 딸이 의대 딱 붙고 나니 우리 집안도 의사 나온다면서 그때부터 행동이 180도 변하신 거 아세요?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저렇게 키웠고 애비가 뒷바라지해서 우리 딸 의사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세 좀 부려보내요. 다시는 전화해서 쓸데없는 사돈의 8천원대까지 제 딸 팔아서 어머니 기 세우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왔습니다. 아니, 나이 들려면 얌전하게 들 것이지. 우리 딸한테 뭐 그렇게 정이 있게 잘했다고. 이제 와서 우리 손녀 의사 양반하면서 제 딸의 덕을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사돈의 팔촌에 건너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끌어모아서 말이죠. 그래서 딸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할머니 전화 받지 말라고요. 할머니는 우리가 잘 알아서 더는 너 귀찮게 못하고 잘 살펴볼 테니 그냥 차단해 놓으라고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태어나고 혀를 끌끌 차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쩜 어머님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양 자신은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저와 제 딸에게 일이 나오시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예, 우리 의사 선생님은 요즘 바쁘냐? 늘 바쁘죠. 갑자기 왜요? 뭐가 그렇게 바쁘기에 할미 전화 한 통을 못 받는데. 아휴, 통화가 좀 돼야 하는데 나한테 전화 좀 하라고 네가 말 좀 해줘라.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그걸 너한테까지 말해야 하냐? 그래야 전달을 해드리죠. 아이 참나. 그래. 다른 게 아니고 내 친구의 남편 지인이 이번에 우리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래서요? 제가 이런 전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예, 사람이 혼자 살아가니? 그런 거 아니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로 돕고 그래야 하는 거야. 어디 의사 지인 두는 게 쉬운 줄 알아? 하물며 우리는 의사가 가족이다 가족. 그래서 그 덕을 다른 사람과 좀 나누자는 건데 그게 뭐가 나쁘니?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야 우리도 덕이 쌓이고 복이 오는 거야. 어머니, 우리 딸 그렇게 모지게 구박하고 저희한테 상처 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제 딸 덕을 보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 사랑하는 손자들은 뭐 하나요? 이제라도 손자 하나 의사 만들어서 손자 덕 보세요. 그게 더 어머님 면서고 어깨가 으쓱해지시는 거 아닌가요? 한낱 손녀보다는요. 그런 말 마라. 안 그래도 걔들 잘 안 풀린 것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쓰려. 솔직한 말로 네 딸이 너무 잘나 빠져서 우리 손자들 앞길 막았나 싶기도 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뭐 하겠니?
가슴만 쓰리지. 그래서 더는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을 좋은 눈으로 좋은 마음으로 보기로 한 거야. 너는 이런 내 마음도 모르고 아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그렇죠? 제 딸은 이러나 저러나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제 딸 덕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요. 어머님은 이랬든 저랬든 저희에겐 시어머니이고 제 딸에겐 친할머니이시니 병원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머님을 통한 그 누구의 병원 이용에 제 딸이 관여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을 거예요. 그게 어머님이 그렇게 금지옥엽 사랑하는 손자들이더라도요. 필요하면 그들이 연락하겠죠. 잘난 내 딸이 성공한 모습에 배알 꼴려서 직접 도움을 청하지도 못할 정도의 마음보라면 그들을 저희가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튼 더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병원 이용과 관련된 그 어떤 청탁도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를 쪼개 사는 내 딸이 그 시간에 10초라도 더 눈을 붙이고 쉬어야 하거든요. 걔가 네 딸이기만 하냐? 아니, 내 손녀이기도 해. 아니요. 어머니 손녀이기 전에 제 딸이에요. 한 다리가 천리라죠. 어머님과 제가 같을 수 없고 딸과 손녀는 그만큼 거리가 훨씬 있죠. 그것도 어머님의 경우에는 말이죠. 아무튼 저 바빠서 통화는 더 못해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간 어머니께 하고 싶었던 말 참고 또 참았는데 몇 번을 말씀드려도 듣고도 모른 척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결국 그간 하고 싶었던 말들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속이 시원했고 통쾌했는데 되는 어머님은 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으셨겠죠?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힘들게 얻어서가 아니라 어느 부모에게건 자식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단순히 딸이라는 이유로 내 딸이 어머님에게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취급을 받았어야 했던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하고 양보해서 손녀보다 손자가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옛날 분들이시니 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그렇게 하시는 건 정말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한 방 제대로 먹은 그날 이후로 정신적인 데미지 때문인지 며칠을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저한테 돛바퀴를 날려야 하는데 차마 할 말이 없어 아무 말도 못한 게 분해서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도 그간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아직 정정한 시어머니와 남은 날들을 좀 더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제 입장에선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들에 대해 남편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은 당황해 보였지만 이내 제게 벽창호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다고 자식들 말도 귀담아 듣지 않는 분이니 며느리인 저는 어떻겠냐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더군요. 어머님은 당신의 자식들도 인정할 만큼 무대뽀에 자신밖에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제게 제대로 삐치셨는지 따로 연락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얼마 전 동서를 통해 어머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짜고짜 동선에 쳐들어간 어머니께서 동서를 앉혀두고는 너는 어째서 애를 그렇게밖에 키우질 못했느냐고 잘난 장손이 멍청한 애미를 만나 빛을 발하지 못했다면서 모든 책임이 동서에게 있다며 2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설교 아닌 설교, 아니 막말을 쏟아 부으셨다네요. 그간은 장손을 낳았다고 예뻐만 하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속으로 삭히며 참던 어머니셨는데 이번에 저에게 된통 당하시고는 그 분이 풀리지 않아 동서에게로 가신 것 같았습니다. 원래도 제게 연락을 잘 하지 않던 동서인데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저에게 다 연락을 해서 어머님 흉을 보는데 저는 사실 그 둘이 똑같아 보였거든요. 그간 집안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동서 또한 제게 아들 가진 부심을 부렸으니까요. 나는 너무 귀하게 얻은 아이라 아들, 딸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웃으며 빙빙 돌려가듯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제가 정신승리를 하려고 한다나 뭐라나? 아무튼 지나간 일들이 다 되었고 결론적으로 우리 딸이 잘 자라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어 그간 가진 핑계로 절 누르려던 시댁에서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좀 재미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네요. 어머니에게 이 말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님이 틀리셨어요. 장남을 사랑하실 게 아니라
손주들을 사랑하셨어야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